내가 이걸 왜 아직도 못 버리지?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쯤 가슴 속에서 꺼내보는 후회의 고백이다. 관계든 감정이든 오래 붙잡았던 어떤 것들이 결국 삶을 무겁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사람은 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는다. 기억하라. 후회 없는 인생이란 무엇을 더 가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덜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쓸모없는 걱정, 과거의 상처, 남의 시선,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을 제때 내려놓지 못하면 그 무게는 당신의 내면을 짓누르게 되며 결정의 순간마다 삶을 흐리게 만든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 그 중에서도 마음의 주인을 강조한 에픽테토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말한 세네카는 바로 이 버리는 용기를 통해 진정 자유로운 삶에 들어설 수 있다고 가르쳤다. 묻겠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두 철학자의 지혜를 따라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내면 정리의 철학을 시작해보자. 첫 번째, 버리지 않으면 진짜 나를 만날 수 없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자유란 세상이 아닌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당신은 지금 무엇에 발이 묶여 있는가? 그것이 타인의 기대든, 오래된 분노든, 아니면 끝나버린 과거든,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가린다.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게 된다. 남들 눈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떠안고 살고 있는가. 그러나 인생은 잘 버리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 자기 자신을 가볍게 한 사람만이 끝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5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며 이제야 진짜 나를 찾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매일 써온 해야 할 일 리스트 대신 하고 싶은 일을 적는 일이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원해왔는지를 처음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결단이 늦어질수록 고통은 길어진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조용히 되묻는다. 왜 그토록 오래 머무는가? 떠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버려야 할 때를 알고 있으면서도 습관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많다. 그것이 나쁠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관계이든, 하기 싫은데도 계속하는 일이든 말이다. 진짜 고통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못하고 머무는 데서 생긴다. 결정을 미루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문제는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조차 어느 순간 무뎌진다는 데 있다. 한 남성은 사업 실패 후에도 무너진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자신이 쌓아온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는 말했다. 그때 떠났다면 더 일찍 회복했을 텐데. 고통은 늦출수록 무거워진다. 세네카는 경고한다. 머무는 데 따르는 고통은 결코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다. 세 번째, 비워야 채워진다. 에픽테토스는 삶을 항아리에 비유한다. 무언가를 계속 담고 싶다면 먼저 안에 있는 것을 덜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채우는 것에만 몰두한다. 정보, 약속, 물건, 감정까지. 결국 넘쳐 흐르는 마음은 집중을 잃고 가장 중요한 것을 흘려버리게 된다. 당신은 요즘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에 기쁨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틈도 없다. 스스로 비워야 한다. 욕심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이유를 남겨두어야 한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한 사람은 집안의 절반 가까운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비우는 것 같았어요. 그 비움의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다. 버릴 때 삶은 비로소 선명해진다. 네 번째, 버릴수록 강해진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으니 여유롭다고. 그러나 진짜 여유는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가지지 않기로 한 것에서 비롯된다. 욕심을 줄인 사람만이 침착하게 중심을 지킬 수 있다. 세네카는 말한다. 강한 사람은 많이 가진 이가 아니라 많이 비운 이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는다. 반대로 비워진 사람은 단단하다. 움켜쥐지 않기에 잃을 것도 없다. 어떤 사람은 모임에서 항상 불편한 일을 맡았고 어떤 대화에서도 먼저 양보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결심한 것은 무조건 참는 습관을 버리는 일이었다. 그는 말했다. 그날 이후 마음이 덜 흔들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덜 아팠다. 버린 만큼 단단해진 것이다. 다섯 번째, 잃어야 보인다. 에픽테토스는 운명의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삶은 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으며 진짜 중요한 것을 보게 만든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음을 깨닫고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말 한마디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가르침이다. 삶은 늘 채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때로는 비워냄으로, 더는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로 당신이 무엇을 진심으로 아꼈는지를 돌려준다. 한 지인은 가족의 간병을 2년간 감당했다. 그는 말한다. 그 시간을 지나오고 나니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게 됐다. 무엇이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안 뒤로 남겨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 버림은 때로 가장 깊은 깨달음이다. 여섯 번째, 기준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놓지 못한다. 세네카는 경고한다.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선순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늘 할 일 중 당신답게 살기 위한 일은 무엇인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중요한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늘 바쁘게 살아왔지만 정작 무엇이 남았는지를 떠올리면 허무감만 남는다고 했다. 그녀는 말한다. 이젠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무엇을 더 이룰까 보다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를 먼저 생각한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면 버릴 것도 분명해진다. 일곱 번째, 감정은 다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 에픽테토스는 감정을 받아들이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고 했다. 남이 던지는 말에, 세상이 부여한 기준에 당신의 감정이 매번 휘둘린다면 그건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세상의 감정일 뿐이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경계가 더 중요해진다. 누군가의 분노, 질투, 실망까지 전부 받아주려 하면 당신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감정은 구별해야 한다. 내 것이 아닌 감정에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한 중년 남성은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 늘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눌려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상대의 감정은 그의 몫이다. 나는 내 평정을 지킬 책임이 있다. 그날 이후 부딪힘은 줄고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감정을 다 껴안지 않아도 괜찮다. 8번째, 다음에라는 말은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미룬다.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말, 쉬고 싶은 하루까지.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는. 그러나 세네카는 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의지다. 무언가를 반복해서 미루고 있다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결단하지 않은 일일 뿐이다.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니다. 망설이는 사이에도 삶은 흐른다. 60대 여성 한 분은 평생 바쁘게 일만 하며 살았다.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건강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안다. 다음에는 결국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알아. 시간은 미련보다 빠르다. 9번째, 불안은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경계선으로 보았다. 무언가를 바꾸기 직전 또는 무언가를 내려놓기 직전 당신은 반드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 감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려 하지 마라. 불안은 경고가 아니라 신호다. 당신이 오래 머물렀던 틀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불안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감정의 포로가 아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직전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 불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내가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니라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진심이었다. 불안은 삶이 말 걸어오는 방식이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제대로 들어야 한다. 10번째, 완벽을 버려야 삶이 가벼워진다. 세네카는 말했다. 완벽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평온은 도착한다. 많은 이들이 후회하는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늘 더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 그것이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든다. 그러나 삶은 본래 흠 있는 그릇이다. 빗둘고 새고 덜 채워질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한 여성은 늘 자녀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자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완벽하진 않아도 항상 내 편이었어.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 완벽을 버릴 때 당신은 비로소 따뜻해진다. 11번째, 남의 삶을 놓아야 내 삶이 보인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묻는다. 왜 당신의 시선은 늘 남을 향해 있는가? 남의 말, 남의 성공, 남의 기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멀어진다. 비교는 마음의 가장 잔인한 습관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결핍은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남과의 간격에서 생겨난 감정일 수 있다. 삶은 경주가 아니다. 오히려 멈춰서서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는 자가 더 멀리 간다. 한 지인은
SNS를 보며 늘 초라함을 느꼈다고 했다. 남들은 여행을 가고 좋은 옷을 입고 매일이 멋져 보였다. 그러다 그는 계정을 삭제했다. 그리고 말했다. 남의 삶을 놓고 나니 내 일상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알았다. 남을 놓을수록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12번째, 무의미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인생이 새로워진다. 세네카는 강조한다. 삶을 낡은 생각으로 보지 마라. 우리는 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달고 산다. 나는 원래 그래.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 말들은 편리하지만 당신의 가능성을 가두는 말들이다. 삶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늦은 순간은 없다.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이 당신을 묶는 진짜 족쇄다. 한 중년 여성은 60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1년 뒤 그는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나는 그렇게 오래 나 자신을 포기한 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버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스스로에 대한 낡은 판단이다. 살면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은 버려야 할 때를 아는 일이다.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이룰까보다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끝내 더 깊고 단단한 삶에 닿는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통제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당신이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상처든 불안이든 남의 기대든 지난 욕심이든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이다. 버림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순간 당신은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다. 세네카는 말했다.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후회는 대부분 너무 늦게 버린 것들에서 비롯된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 자리를 일찍 떠났어야 했고, 그 관계를 더 일찍 정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무거운 삶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할 것인지.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결단은 미룰수록 흐려지고 마음은 붙잡을수록 타락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정하는 하나의 내려놓음이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진짜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이 남았는가 보다 무엇을 잘 덜어냈는가에 달려있다. 에픽테토스와 세네카는 우리에게 결국 이 한마디를 남긴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버려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